속도와 가속도 합시다. 마이크 켜졌지? 우리가 이제 속도랑 가속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웠냐면, 이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지?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뭐였어요? 평균 변화율. 알고 있는 그냥 말해봐. 알고 있는 거 그냥 말하면 된다니까. 평균 변화율 뭐예요? 뭐예요? 그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에요. 어떤 함수가 있다면 X가 이만큼 증가했다면 Y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화량에 대한 이 변화량이지. X 변화량에 대한 Y에 대한 변화량이잖아. 그지? 그래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어. 평균. 그다음에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거는 뭐였어요? 이게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이 뭐에서의 이 A라고 하면은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어떤 함수가 있다면 얘 순간 변화율은 F'A라고 이렇게 나타냈었어. 그지? 어떤 함수가 있다면 어떤 함수가 있어. 이 X에 대한 함수가 있다면 X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는 함수가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F'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F'X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도 가속도도 비슷한 의미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을 거야. 시간이 있을 건데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 어떤 물체가 수직선상을 이동할 거예요. 오케이? 0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1에서 출발할 수 있고 있잖아. 근데 이제 나는 0에서 출발한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1초 지났을 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거고 이동을 했어요. 2초 지났을 때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이제 1초일 때 2고 2초일 때 6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간에 따른 2초만큼 흘렀을 때 그지? 그때 얼마만큼 1초만큼 왔다 그랬지? 우리가 1초야? 1초예요. 1초만큼 흘렀을 때 얼마만큼 갔느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우리가 속도잖아. 시간분의 거리.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를 우리가 속도라고 배웠잖아. 정확히 말하면 방향을 가지면 속도고 방향을 갖지 않으면 속력이라고 배웠던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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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속력이라 하자. 속력이다라는 것은 평균 속력이라고 할게요. 평균 속력이다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였어요. 오케이? 1초간. 그러면 내가 0초에서부터 6초까지 갔을 때 그때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네. 그러면은 얘는 2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나는 이제 뭘 구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때 전체적인 속력이 아니고 그때 움직이는 이 순간에 속력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속력을 구해주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X에 따른 변화율이 뭐였어요?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근데 그 순간의 변화율을 구한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미분을 했었지. 그렇지? 그러면 나한테 무엇이냐면 어떤 위치 변화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초일 때 ST라고 할게. 위치 변화에 대한 함수야. 오케이? 이 위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1초일 때 2가 나왔고 2초일 때 6이 나왔고 3초일 때 뭔가 나올 것이고 이게 이제 1초일 때 딱 이게 얘에서 순간이동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움직일 거 아니야.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움직이고 있겠지? 이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떤 값이 있을 거야. 그렇지?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얘의 1초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는 거야. 그것은 뭐 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미분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얘를 미분해주면 그때의 뭐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예요. 어떤 위치에 따른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속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속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게 궁금하거든. 속도가 점점 증가할 수도 있고, 속도가 점점 감소할 수도 있지. 그러지? 그러면은 속도에 대한 변화를 딱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속도에 뭔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뭐가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수직선상에 이동을 할 거예요. 수직선상에 이동을 할 건데 이쪽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다시 빠꾸 갈 때도 있고 다시 증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할 때도 있겠지. 그러면 플러스 방향에서 이동할 때는 속도의 부호가 뭐가 되겠어? x가 증가할 때 이 위치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지?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시간이 증가할 때 뭐가 감소하는 거야? 위치가 감소하는 거지. 위치가 원래 이제 5였다면 3으로 감소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으로 나타내는 게 속도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그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 감소할 때, 방향이 반대로 나올 때지? 음의 방향으로 갈 때는 부호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에서 이동할 때는 속도의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속도의 부호가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는 무엇을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속도의 부호는 무엇을 나타내겠다고? 속도의 이놈의 부호는 무엇을 나타내겠습니다? 운동 방향을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 부호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의 방향으로 가겠겠지? 수직선상에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등장하냐면 속도라는 것은 벡터야.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거거든. 이쪽으로 어느 속도로 가는 거, 이쪽으로 어떤 속도로 가고 방향도 가지고 있지. 그지? 이쪽으로 가는 것도 크기가 있을 것이고 방향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크기만 구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 속도의 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속도의 크기는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얘는 속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중학교 범위 내에서는 속력이라고 다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그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만 다루거든. 거기서 빠꾸 가거나 다시 가거나 그건 잘 다루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범위에서 너희들이 물리를 배운다면 뭐가 나오는 거야? 속도라는 이거랑 속력이랑 비교하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 부호가 뜻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입니다. 라는 거야. 운동 방향을 뜻하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호가 플러스면 부호가 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동 거리도 나오는데 이동 거리에 대한 내용은 잘 등장하진 않아. 적분까지 해야 등장하는 거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뭐만 알면 되냐면 이 부호에 대한 의미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알겠지? 그리고 이 의미만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돼.
어떤 위치 함수가 있다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얘의 변화량이니까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속도가 플러스면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속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묻지 않아. 그럼 한번 봐보자. 아름답게도 항상 이렇게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예제 6번 봅시다. 예제 6번 보면 우리가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xt라고 나타낼게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에 이렇게 나타내져 있습니다 라는 거야. 속도와 가속도 구해주라는 거지.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번 미분해 주면 됩니다. 속도는 얘를 미분해 주면 돼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12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 하면 됩니다? 속도를 미분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야. 오케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라는 게 가속도예요. 그럼 봐보면 6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이제 t가 3일 때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라는 거예요? 속력 t가 3일 때 속력은 뭐가 돼요? 절대값 씌워준 거야. 일단 한번 봐볼까? 3일 때의 속도는 뭐가 되냐면 6이에요. 3일 때의 가속도는 뭐가 돼요? 18이에요. 뭐 음수값이 아니라서. 속력은 뭐가 돼요? 속력도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 다음에 나한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구하라 했어요. 2번 봤더니 뭐라고 했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오케이? 운동 방향이 중요한 건 뭐가 된다라는 거야? 뭐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속도의 부호가 중요한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으로 묶었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4예요. 뭐하고 뭐에서 지나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2를 지나치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운동을 따질 거야. 그럼 운동을 시작하면 몇 초부터 시작하는 거야? 0초부터 시작하지. 그렇지? 우리 0초부터 세잖냐? 달리기 할 때 마이너스 1초부터 너희가 달리고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때 이미 시작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지? 0초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운동에 대한 부분은 0 밑에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0보다 작은 파트는 물체가 이동한다라고 내용이 나온다면 초가 0보다 작은 초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몇 번 등장하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몇 번 등장해? 한 번 등장하는 거지. 그지? 그 순간은 몇 초일 때? 2초일 때. 오케이? 그럼 너희들 이제 이거 해석해 볼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봐봐. 수직선상에 이동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점에서 이동할 수 있고, 원점에서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어요? 운동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지. 맨 처음에 빠꾸했어. 빠꾸했다가 2초가 됐을 때, 다시 뭐 하겠습니다? 증가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맨 처음에 빠꾸했다가 2초가 되는 순간 플러스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데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중력의 속도가 9.8 정도 해요.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가 9.8이잖아. 위치가 너무 어렵다. 120.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 식이 어떤 식이냐면 항상 이제 식이 주어져 있다면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야. 내가 어떤 물체를 위로 쏘아 올렸어요. 좀 말이 안 되네.
5로 할게요. 위로 쏘아 올렸어요. 오케이? 위로 쏘아 올렸어. 그러면 이 두 번 미분하면 10 나오지? 중력각 속도가 10이라서 가속도가 10이에요. 밑으로 받는. 그러면 미안. 좀 많이 바꾸자. 플러스 내가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 이상해지니까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120x 120t 플러스 20.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20m의 건물 위에서 물체를 쏘아 올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맨 꼭대기가 됐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요 시간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그때는 언제겠어요? 가장 꼭대기가 됐다라는 것은 뭐야? 당연히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순간이지. 그래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미분했어.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10t 플러스 120이에요. 그래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잖아. 12로. 그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이 순간이에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이 순간이에요. t가 몇 초일 때? 12초일 때. 오케이? t가 12초일 때 최대 높이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때 높이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거 완전 제곱식 바꿔도 되는데 11을 대입했을 때가 되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지면으로 도달했을 때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지면으로 도달했을 때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좀 잘못 만들었지? 언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치가 0이 됐을 때 t의 값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t의 값이 뭐보다 클 때 찾는 거야? 0보다 큰 값만 찾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제 근해공식 넣어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해공식 넣어야만 풀릴 것 같으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 이게 속도함수예요. 속도함수야. 응?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몇 번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번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2번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언제? 플러스로 해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순간이랑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순간 2번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물체 위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더 배울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보자. 이제 7번 봐봅시다. 이 7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운동량하고는 좀 다른데 어떤 부피의 변화량이라든가 물체가 계속 늘어나 길이의 변화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화량을 구한다라는 것은 뭘 구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야. 속도에서 했네. 변화량을 구한다라는 건 위치에 대한 변화량을 구한다라는 건 뭘 구한다는 소리예요? 미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얼마만큼 순간적인 그 변화량을 구한다라는 것은 미분을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7번을 봐보자. 이제 7번.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7번을 봐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 지금 원이 딱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원이 있어요. 근데 얘가 원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AB의 길이가 일정해. 그지? AB의 길이가 지금 일정해. 얼마로 일정한 거냐면 20으로 일정해요. 근데 이 어떤 점 P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쭉 움직일 거야. 오케이? 움직일 건데 얘가 15초가 되는 순간 뭐의 변화율이냐면 두 넓이의 합의 변화율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일단 식으로 먼저 세워줘야겠네. 우리가 이제 얘가 1초에 1m씩 가요. 그럼 1초 위에 얼마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t만큼 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넓이에 대한 식을 구해줄 수가 있겠네. 넓이를 s라고 합시다. st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걸 절반의 제곱 2분의 t의 제곱 파이 플러스 이거의 절반의 제곱 2분의 20-t의 제곱 파이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근데 몇 초에서의 변화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15초. 그럼 얘를 뭐 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야. ds dt라고 할게요. t에 대한 s의 변화율이야. 오케이? 얘는 미분한 거지.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뭐가 되냐? 4t의 제곱 파이인가? 그러면은 2분의 t 파이가 돼요. 그지? 그 다음 얘는 4분의 파이에 뭐가 곱해진 거야? t-20의 제곱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미분하면 뭐가 돼요? 2분의 파이에 t-20이 되는 거예요. 그지? 여기다 뭐 대입해주면 됩니다? 15 대입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15 대입해주면 그때의 변화를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15 되면 마이너스 5. 2분의 10파이에요? 응?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